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사이먼이고요. 저는 해시드 CEO입니다. 해시드는 크립토 벤처 캐피탈로 서울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블록체인 업계에 2016년부터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사회를 맡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프로젝트, 테라, 스케일 대표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프로젝트의 조기 투자자로서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발전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각각 회사의 비전 그리고 최근 진행 상황을 2분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스케일 메인넷 런치 시리즈 행사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크립토 블록체인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투자자들과 함께 견해를 나누고 또 크립토 행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요. 스케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케일은 탈중앙 블록체인 네트워크고 탄력적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각 디벨로퍼들에게 독자, 고유의 블록체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풀링된 보안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가 한 그룹으로 함께 작동을 하게 되고 비잔틴 장애 허용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노드들이 무작위로 선정이 되어서 탈중앙 앱에 사용이 됩니다. 이더리움 메인넷뿐만 아니라 이 스케일 노드 위에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이 체인 간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이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탄력적 블록체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사이드 샤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샤딩의 기능을 어느 정도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더리움 위에서 저에게 스케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더 저렴한 비용, 빠른 속도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단의 오른쪽 보시면 통역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통역을 들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훌륭한 동시 통역팀이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권도영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권도영이고요. 저는 테라 프로젝트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테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데요. 다양한 통화에 패킹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통화, 이 USD 그리고 몽골 통화 등의 이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제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유저들뿐만 아니라 이 상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몽골에서 이런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국 그리고 몽골 통화를 통해서 태깅한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지금 차이를 15개월 전 정도에 런칭을 했습니다. 35개 리테일러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10억 달러 정도를 매년 처리하고 있습니다. 180만 액티브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몽골에서는 미미챗이라는 것을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미미페이가 내장되어 있고 3만 4만 정도가 월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에서 한 280만 정도의 모바일 인구들이 있는데 그걸 했을 때 한 1% 정도, 몽골의 1%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제 외에도 또 앵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디파이 예금 상품으로 블록 보상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런 소득 창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 디파이의 좀 진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소득 창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걸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체 테라 프로젝트의 설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디파이가 더욱더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디파이 생태계의 빠른 성장의 테라, 그리고 스케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권도영 대표님. 네. 이미 지금 크립토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는 분이라면 디파이가 아주 흥미로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프로토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버넌스 토큰이랄지 이자 농사랄지 다양한 그런 소득 창출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크립토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진입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 그리고 기술, 지식 부분에서 좀 진입 장벽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더리움 스케일링 문제부터 좀 더 복잡한 UX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기존 금융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넣어서 넣어놓으면 기존 상업은행보다 더 나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들을 매치할 수 있게 되고요. 가스비라든지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빠르게 거래가 진행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스케일링 부분에서는 잭 대표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현재 디파이의 빠른 성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케일 네트워크에서 많은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개 이상의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스케일 이노베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런 참여 회사로는 이더리움 프로젝트, 기업, 네트워크, 상품들이 이 스케일 네트워크 사용하고 있고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디파이로 구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일 네트워크가 이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파이와 관련해서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는데 중앙화 금융에 있는 이 중개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 시장 조성 기능, 거래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스케일은 1초 미만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비용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들이 1, 2년 정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거래마다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면 다양한 그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엔드 유저들이 이 체인에 떠나고자 한다면 다시 이더리움 생태계로 편입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스비가 지불이 됩니다. 개발자들이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거래를 스케일 위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최소한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 투자가 디파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벨로퍼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체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인 같은 경우에 여러 개를 통해서 구매해서 각각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큰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트로풋과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갖게 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와 소통하게 되면서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디파이를 사용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스케일이 어떻게 이 디파이 전체 업계에 편입될 것인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더 저렴한 비용 그리고 1초 미만의 거래 시간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스케일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개발자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프로그램 위에 구축될 필요가 없이 이 자산을 동결해서 복제해서 이 맵핑한 버전으로 스케일 이 체인 위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테라 루나와 관련해서 멋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스트 체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에서 어떻게 이를 사용할 것인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다양한 이 개발자 환경을 끌어들여서 전체 시장 파일을 키울 걸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테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솔라나와 올해 초에 발표한 것이 테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다양한 스테이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다양한 이코시스템이 이 테라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결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자산들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라 위에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계기를 생각하고요. 또 아주 흥미로운 실사용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디파이에서 이더리움의 이 독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관련해서 협력을 구축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더의 경쟁자로서 아주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멘트 프로토콜과 함께 루나 테라의 맵핑된 버전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더리움에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즉각적인 그런 사용 사례가 뱅커 측면에서 유니스왑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측면에서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크립토를 사용하지 않는 개발자를 함께 끌어들이는 대중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닫혀있는 업계가 좀 닫혀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에 5만 명 정도의 디벨로퍼들이 있는데 자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디벨로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떤 한 디벨로퍼 독점하는 경우는 싫어할 거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 크립토의 대중화를 키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잭 대표님, 이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 이더리움 거래가 거의 이 최대 용량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레이어 2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케일의 특별한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2는 이더리움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일부 코멘트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TAM입니다. 전체 시장인데요. 스케일은 이더리움 생태계의 일부이고 이더리움을 완전히 지원합니다. 저희는 이 생태계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전체 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기존 금융이나 기존 게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소비자 어플리케이션, 결제 플랫폼, 화폐 등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서 굉장한 성장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인마다 각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사용 사례도 다르며 다른 지역마다 선호도도 다릅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레이어 2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스케일이 여기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디자인, 저희 설계 결정입니다. 저희가 이 설계 결정을 따르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낍니다. 저희가 기존에 내린 레이어 2 설계 결정, 저희가 연구를 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레이어 2에서 한 가지 역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같은 것 혹은 툴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한 노드에서 구동되기 위해 중앙 운영자가 필요한 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 운영자가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메인넷이 어떤 토큰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자면 레이어 2는 기존에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에 두 번째 블록체인을 추가하는 것이었고 이 사이드 체인에 운영자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 결정과는 다르게 저희는 투표인이 없고 커스터디가 없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점이 있다면 결국은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구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개인이든 그룹이든 회사로 인해서 구동이 되는 말입니다. 저희 스케일에서는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블록체인을 믿습니다. 사이드 체인에 강점이 있다고 믿는데 사이드 체인에는 굉장한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이 그 약점입니다. 기존 사이드 체인에 약점이 있다면 고정된 수의 검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노드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합이 있을 수 있고 뇌물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방어나 보안이나 게임이론 요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기존 블록체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적은 수의 사람만이 블록체인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케일에서 만든 결정은 사이드 체인의 가치가 있다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고 통신이 굉장히 빠르고 데이터 가용성 이슈가 없고 아주 훌륭한 유저 경험을 웹3 JS를 통해 월렛에 연결을 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이나 UX 이슈가 없이 엔드 유저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앙 운영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스케일은 대량 노드가 있도록 구축되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선택을 통해서 어떤 노드가 운영될지 정의를 하고 로테이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풀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누가 그 운영을 하게 되든 운영자가 매달 달라질 것입니다. 최초의 운영 노드는 큰 풀에서 선정이 됩니다. 또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악의적으로 할 경우에는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이런 무작위 로테이션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존 사이드 체인이 가지고 있는 보안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사이드 체인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저희 스케일의 장점이 있다면 합의나 BLS 인계치 서명, 최적의 성능 등이 있습니다. 이는 일부분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검증 인증특인인데요. 2016년, 2017년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닝 풀이 무엇이냐, 채굴이 무엇이냐라고 잘 모르던 상태였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성숙하고 활발하고 진화하는 검증인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잔틴 장애어용 블록체인 등이 굉장히 안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케일과 또 다른 네트워크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큰 보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코스모스에서 돈이 도난 당한 일도 없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지분증명 BFT에 있는데요. 저희 세계는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설계 결정이 굉장히 좋았다고 느낍니다. 결국 저희는 개발자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가격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케일 네트워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저희 청중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잭님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암호자산 세계에서 더 많은 대중화가 중요합니다. 현재 디파이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잭님 먼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디파이는 아직 기는 단계입니다. 제가 기기, 걷기, 뛰기 비유 사용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돈 레고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유동성, 리스크 풀링, 리스크에 대한 보험, 자동화 시장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사용 사례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용 사례는 크립토 대출에 대한 크립토이고요. 저희가 다른 세계의 대출을 본다면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모기지는 좀 늦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기간의 특성과 중요성 때문이에요. 하지만 단기 대출은 괜찮죠? 게임화나 크립토 자산 간의 거래뿐만 이외에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다음 단계 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모든 다른 요소들이 조합되도록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디파이가 웹3 운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나중에 웹3가 진짜로 빛을 발하게 되면요. 왜냐하면 스마트 계약이 구동되는 유동성 백엔드가 있기 때문에 중앙 게이트웨이만을 가져가는 대신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향후 6개월, 12개월 안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요. 네, 좋습니다. 현재 다음 단계 대중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디파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유저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상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극적 소득을 원하는데 시중은행에서 얻는 것보다 더 높은 소극적 소득이죠.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가격 익스포저입니다. 부동산이 될 수도, 주식이 될 수도, 원자재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상황을 고렸을 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디파이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을 보면 디파이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금융 부문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토큰을 레버리지 한다든지 스팟 거래 혹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익스포저 레버리지, 랩 토큰에 관한 것들이요. 실제 세상에 대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식이 완전히 크립토를 담보로 하지 않은 형태로는 어렵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농부라고 했을 때 계좌가 없는 사람의 거래를 위해서 이 농부에게 담보가 비트코인으로만 이루어진 대출을 해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담보에 대한 사회적 담보, 크립토 기반 대출에 대한 이러한 담보가 디파이에서는 부족합니다. 물론 인프라 문제도 있습니다. 디파이가 성숙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는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백지로 돌아가서 금융상품을 정의할 때 정말 이해하기 쉽고 유저들이 실제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몇 가지 속성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접근성, 더 좋은 이율 같은 것이요. 그래서 저희 테라에서 저희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앵커라는 것을 통해서 소극적 소득에 대한 더 나은 이유를 제공하고 더 나은 합성 가격 익스포저를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서 리니어 프로토콜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또 저담보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공유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네, 잭님, 도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블록체인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가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현실 세계와 블록체인의 가상 세계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생산에서는 생산 전에 금융활동이 있는데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실제 생산 전에 금융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는 농지 구매나 소구매를 통해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출이 기반이 된 생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기초 자산이 없습니다. 농지나 소가 없는 것이죠. 금융 인프라는 레버리지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ICO나 IO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품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약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치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게임이든 엔터테인먼트든 콘텐츠든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요. 그래서 금융 인프라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요. 다음 질문은 왜 금융에서 더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생성하는 것보다요. 언제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 게임이나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잭님, 먼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는데요. 제가 최근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제 블록체인이 파괴를 만들어낼지, 중앙화된 비즈니스이든 블록체인이나 웹3를 사용한 비즈니스이든 중앙화된 경쟁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디파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디파이는 지금의 성공을 거둔 이유가 사용자 경험을 관심 있는 유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디파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에게요. 예를 들어서 $10를 내서 합성 자산을 주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또 10불을 내서 대출 하나를 발란싱 풀에서 빼내기 위해서 빼낸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거래가 15초 걸린다고 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더리움에서 사용자 경험이 지연 시간도 길고 비용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이제 대중적 시장에서 본다면 도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예금 계좌 관련해서 디파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저리스크이면서도 수익이 높은 예금 상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 은행에서처럼 직원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화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현실 세계의 요소와 가치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언젠가는 저희가 돈을 쓸 때 암호자산을 내거나 암호자산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암호자산을 쓰는 제품들이 더 많아지실 것입니다. 암호자산 구매를 위해서 암호자산을 쓰는 것 이외에도요. 굉장히 기회가 됐는데 사용자 경험과 관련해서 지연 시간, 거래 종료 시간 등 굉장히 성숙한 토큰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웹3 세상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사용자 경험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휴대폰을 사용해야지 이런 암호자산 같은 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암호자산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친구나 친척들 같은 경우에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익숙한 것들처럼요. 이런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 스케일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과 가격 요소를 통해서 암호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억 명의 사용자들과 사용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디파이가 더 강력해지실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자산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관점이고요. 솔직히 저희가 6개월 안에 큰 돌파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웹3 제품에서 성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님, 고객들이 원하는 예금이나 투자 계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예금 상품 더 등에서 많이 사람들이 언급하셨는데요. 사용할 만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s it just me, or can you hear the Korean translation? Yeah, I think the Korean translation got injected into this chat. So, 한국어 통역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Yeah, I 네, can hear you still. Yeah. 한국어 we can hear 통역이 you 지금 now, 다 so. 들리는 것 같습니다. technical difficulties. Sorry, everybody. We can keep it going. We can just do non-simultaneous interpretation. We'll talk, translate. How about that? 지금 통역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통역이 어려우면 순차 통역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테라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다른 서비스 Yeah, so 중에 I'm 암호화폐 대중화를 I'm interested 가져올 in 분야는 sort of a 금융 couple of different things that I 부분을 think, 제외하고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hematically they sort of coalesce outside of finance. They coalesce around two different things. So number one, I think blockchains are really good when 몇 you're trying to 가지 solve 분야에 large-scale 관심이 coordination problems. 있는데요. So for example, if you're trying to put together like a massive 금융을 donation, for instance, 제외하고 then I think you can solve 두 social 가지 problems by 분야가 큰 using 잠재력이 있다고 blockchain technology to 생각합니다. do that, 블록체인을 rather than 대규모 centralized 조정 services. 문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기부를 조성할 때 사용하거나 또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중앙화 서비스보다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아직 블록체인은 대선을 감당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미국 대선 등을 감당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솔직한 의견, 또 다양한 국내 이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솔직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고 프라이싱 스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개인 분야인데요. 한국에서 지금 게임 산업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컨셉, 게임화 등을 지금 이커머스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주요 게임 기업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등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게임 서비스 플레이어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은 대규모 유저 베이스, 인센티브 시스템, 또 지속적인 부창출, 특히 NFT 분야가 잠재력이 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거를 아까 언급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신뢰 문제가 그 예인데요. 지금은 하나의 운영자, 즉 정부를 신뢰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개인 이론을 기반으로 운영자 3분의 2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작업 증명의 경우 이 51% 악의적인 공격자가 행위를 성공해야 한다라고 가정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조율 문제가 그런 예인데요. 권도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이밍 부분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많은 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게임 산업이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산업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수탁 원래 솔루션이
한국 아시아 암호화폐 대중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각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잭 대표님께서 뭐 APK, SDK 솔루션을 먼저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더리움 개발자 생태계가 툴링 측면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0개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또 다양한 업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은 상호 호환성이 뛰어난데요. 이더리움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스케일 매니저가 있습니다. 크립토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 내에 노드를 할당하고 어떠한 대비해서 구동될 것인지 조율, 어드민, 결제 역할을 하고 검증인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또 이더리움 메인넷에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인을 구매, 대여를 하게 되면 이더리움 백엔드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더리움 환경과 즉각적인 상호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ERC20부터 777까지 모두 호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툴링이라든지 월렛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테라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잘해왔습니다. 테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테라와 차이의 시너지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다른 월렛이나 수탁업자와 파트너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테라 차이를 언급하기 전에 흥미로운 것은 현재 핀테크 모바일 월렛이 2000년대 초반, 중반이 보인 발전 상황을 블록체인에서 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 대학생이었을 때 다양한 핀테이크 월렛 솔루션이 실리콘밸리에서 펀딩을 받고자 했고 주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경쟁했습니다. 이러한 월렛이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월렛이 버튼이 얼마나 예쁜지, 튜토리얼이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인지 경쟁을 했었고요. 지금 보면 핀테크 측면에서 이 사용자 경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스퀘어 캐시앱과 벤모, 페이팔,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비교하면 이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차이점은 유저 인터페이스나 디자인 측면이 아니라 상업적 측면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리테일러에 사용 가능한지, 더 많은 혜택, 프로모션 등을 제공하는지 경쟁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업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비자, 마스터카드가 경쟁했을 때 얼마나 다양한 상위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지 경쟁했고 이런 측면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상점에서 이 신용카드를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신용카드가 상업적인 측면 즉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는지 비행기 마일리지, 스타벅스 할인 등의 이 초점이 간단한 유저 경험에서 장기 고객 유지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크립토 월렛 스탁 제공업체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크립토 월렛은 대부분 혜택이 얼마나 다양한 자산을 지원하는지 커버리지 문제로 경쟁을 합니다. 이제 상업 측면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토큰 에어드랍만 하기보다 물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계속 경쟁을 하겠지만 좀 더 혜택 부분으로 수준을 옮겨갈 거고요. 내러티브가 상업적인 측면으로 더 옮겨갈 것입니다. 다양한 에셋을 지원할 것인지 부분부터 보다 토큰 에어드랍만 하기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넷플릭스, 스타벅스와 협의를 통해서 우선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경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다양한 상업 혜택이 제공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차이를 통해서 저희 테라에서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다양한 유저 킥백이란지 프로모션들을 저희가 제공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유저 베이스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 네트워크 내의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상인들에게 수익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이 테라의 주요 성장 동인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다양한 유저에게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유저들이 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살펴보고 또 상인들은 더 많은 프로모션을 유저에게 제공하고 유저는 이러한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수탁 업체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트레이드 계정, 스캇 계정을 2005년 정도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이드 수표를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플레이드가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플레이드는 백엔드 연결, 즉 여러 거래 인터페이스, 월렛, 은행 기관을 연결해 줍니다. 3분 정도 걸려서 로비투드의 계정을 만들었는데 플레이드를 백엔드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크립토도 플레이드와 같은 서비스, 프로토콜이라든지 오픈 스탠다드처럼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저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문제라기보다는 규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처음으로 이런 서비스를 시장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규제 당국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은 개입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이드 수표를 만들어 보냈어야 했었습니다. 이 플레이드가 런칭했을 때 미국 법의 해석에 따르면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나쁘지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드리스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유저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얻고 헤드리스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 은행 계좌에 대신 로그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규제 당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죠. 지금은 좀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요. 몇몇 플레이어들이 이런 부분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한 수의 플레이어들가 이것이 꼭 필요한 금융혁신이라고 말하면 그때 이제 규제를 발동해서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두 프로젝트는 각각 동양과 서양 시장을 대표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여러분들로부터 서양의 실리콘밸리에서의 대중화, 아시아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서양으로의 영역 확장을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요? 테라는 균형이 있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력의 20에서 25%가 서울 외에서 일하고 있고
저희가 아시아 외에 오피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상태이지만요. 곧 완료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관련해서 가장 좋은 점은 저희 논의에 커뮤니티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비즈니스나 엔지니어링 개발에 많은 문서화와 양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글로벌화되려면 처음부터는 아니라도 점점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벨라루스나 미국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성숙도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모든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 상품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2020년 하반기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아시아 외의 시장입니다. 앵커는 대부분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국을 중심으로 런칭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죠. 하지만 한국의 흥미로운 점은 시장이 2017년 이후로 훨씬 작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투기꾼들이 줄고 있고 실제로 업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논점과 관련을 해서 트레이더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긍정적인 점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많은 인재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인재들과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잭님 말씀해 주실까요? 아시아 시장에서 확장을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요? 암호자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성공적인 암호자산 네트워크나 프로젝트, 커뮤니티를 보면 코어팀과 지원팀이 굉장히 글로벌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님과 저도 계속 그랬고 사이먼님과 저도 그렇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만났죠? 왜냐하면 다양한 해커 이벤트, 블록체인 이벤트 참가를 위해서 비행기를 몇 번이나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일과 노력의 일부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시차 적응하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커버하고 지지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고객, 파트너, 오픈소스 기여자들을 얻게 됩니다. 네, 굉장히 글로벌한 게임이고 글로벌한 노력이고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토큰이 세계에서 어디에 있는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단연코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아시아 시장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시장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개발자들을 봐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한국에서는 아주 훌륭한 게임,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암호자산이나 블록체인 사용을 플랫폼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굉장히 흥미롭고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보면 모두들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숍 마법이 없다고 할까요? 커피숍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4가지의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과거에는 머신러닝이었고 지금은 디파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파이가 많은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와 저희 팀이 지난 6개월간 한 일을 보면 이더리움 미더비나 개발자 미더에 가면 모두 디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면 모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것이고 다른 도시에서도 디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었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웹3 크리켓이 굉장히 큰 토픽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런칭이 인프라 관점에서 암호자산을 더 쉽고 빠르고 더 저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웹3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이 한국에서 큰 존재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먼님과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저희가 뉴욕에서 같이 앉아서 사이먼님이
스케일이 한국에서 퍼졌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또 여행을 많이 하고 코로나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중에게 세미나를 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있는지 보실까요? 네, Q&A 탭을 보시면요. 지금 4개의 답변이 있네요. 지금 답변이 아니고 번역입니다. 네. Oh, okay, great. 질문 있으신가요? Any questions? Jan, 도님 질문 있으신가요? 항상 좋은 질문이 있으시잖아요. 한국어로 질문을 쓰셔도 좋습니다. and they can be translated back. 영어로 번역이 되니까요. 잭님, Would it be worthwhile to go through some Q&A 탭에 있는 질문들 살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아래에 있는 답변은 한국어 번역이네요. Korean translations of the question? 네, 한번 봅시다. Great, yeah, here we go. So we do have some. I think 테라는 스케일을 사용할 계획인가요? 왜 테라와 함께 웨비나를 개최하셨나요? so.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Piece first, I think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계치 암호화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루나를 스케일 체인에서 사용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시장 상태를 보면 아직 시장은 굉장히 작은데 파트너십과 커뮤니티 빌딩이 많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 통합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또 저희가 함께 웨비나를 개최한 이유는 저희가 해시드 포트폴리오에 속한 가족이고 서로의 큰 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테라 프로젝트의 큰 팬이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아마 2년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도님과 제가 처음 만났었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암호자산은 굉장히 계절적입니다. 지금은 디파이가 대세인데 제가 가장 동의하는 점은 웹3가 사이로에는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 후에는 블록체인 확장이 중요해지실 것이고요. 그 이유는 블록체인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디파이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금융을 이용하는데 사용자 경험, 거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좋다면 저희가 이더리움에 있는 협업하는 레이어에 있는 그런 앱이 있다면 이런 점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저희 테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만들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베이스 레이어로 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의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 스케일에서 구동되도록 하는 것, 이런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담보 안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디파이가 암호자산을 담보로 하는데 암호자산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어떤 시스템이든 실패 시나리오는 있지 않습니까? 실물 화폐도 마찬가지고요. 홍콩 달러만 보더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달러 패깅에 대해서 방어가 안 됐었습니다. 한국 원은 중요한 통화 중 하나이고 아시아 FX 시장에서 두 번째로 유동성이 높은 화폐이지만 2008-2009 금융위기에는 달러의 2배로 가치 절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테더, USDC, 팩소스도 마찬가지고요. 기초가 되는 담보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 스마트 계약 실패는 있을 것입니다.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죠.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테더, 메이커다오, 테라 모두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과 실패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는 굉장히 단순한 공식을 생각합니다.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기프트 카드, 포인트 등 핀테크 회사들의 이런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패깅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는 않죠. 물론 저희는 계속해서 시스템을 점점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테라와 스케일이 협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님과 제가 런칭이 끝난 후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 개발자들이 많고 그들이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많고 EVM이 있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인상에 고정된 자산만을 상호 운용되는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죠. 지금 100만 명이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 개발자는 이를 통합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명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면 이것을 완전히 EVM과 그리고 전체 이더리움 스택과 상호 운용성이 있는 방식으로 통합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윈윈이고 저희 스케일 체인이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인넷으로 복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스케일의 장점, 1초 미만의 블록 타임, 빠른 종결 시간 등 고객들의 통합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다음 차세대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 여기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코어팀 그리고 도님과 함께 만들 것이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기여를 하고 통합 작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패널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세션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고 더 많은 뉴스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먼님 감사합니다. Good job, Simon. Thanks. Bye.